일제강점기 속 치열한 독립운동이 한창이던 때 1920년 겨울 경상북도 안동 어느 노름방에서 한 사내가 마지막 패를 펼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용환, 학봉 김성일 선생의 13대 종손이자 안동에서 가장 악명 높은 파라코였습니다. 그가 탕진한 재산, 현 시가로 무려 300억 원. 수만 맞이기에 논밭이 노름판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울었고 딸은 평생 그를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가 파라코라는 치욕을 감내한 시간은 25년.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는 6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명예 대신 수치를, 칭송 대신 침묵을 선택한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경상북도 안동 금계마을, 퇴계 이황의 제자이자 임진왜란의 영웅 학봉 김성일 선생의 종택이 자리한 곳입니다. 이곳은 영남 선비정신의 산실이었습니다. 1896년 6월 12일 새벽, 이 성스러운 종택에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린 김용환은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촌이자 의병장이었던 김회락이 학봉종택에 은신해 있다는 밀고를 받은 안동부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10살 소년의 눈앞에서 의병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12년 뒤인 1908년 청년이 된 김용환은 의병장 이강년 의진에 참가했습니다. 할아버지 김응락의 영향이었습니다. 김응락 선생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분노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킨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제자 700명 중 무려 60명이 훗날 독립운동으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1911년 김상태 의병부대, 1919년 3.1운동 이후 만주 망명시도, 김용환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국 경찰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1922년 김용환은 세 번째 체포됩니다. 서로 군정서와 연결되어 의용단에서 서기로 활동하다 들킨 것입니다. 신문과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석방된 후 일제의 감시는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1923년 봄, 김용환의 삶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노름판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판돈이 커졌고 그가 거는 돈도 커졌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찾아왔습니다. 종손으로서 채통을 지키라고, 조상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김용환은 귀를 막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하게 노름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고, 김용환이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며 소문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학봉 종택에 파라코가 나타났다고. 1925년 겨울, 김용환의 위장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안동 일대의 모든 노름판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도박판을 전전했습니다. 김찬봉, 오늘은 무얼 걸었어? 이번엔 서쪽 산자랑 논 열맞이기야. 자, 패 돌려! 에잇, 오늘도 재수가 없구만. 김찬봉, 그러다간 종태까지 날리겠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용환은 술에 취한 척 비틀거렸습니다. 안동 거리를 휘청이며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또 이르셨습니까? 오늘은 운이 없었어. 내일은 딸 거야. 서방님, 제발요.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우리 후웅이는 어쩌고 종택은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시끄러워. 내가 내 재산 가지고 뭘 하든 네가 뭐라 할 일인가. 방을 나선 김용환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진짜 행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1928년 봄, 안동경찰서. 일본인 순사들이 김용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용환의 최근 동향은 어떤가? 예, 여전히 노름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는 학봉종택 사랑채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 집안 할아버지가 의병을 일으켰다며 손자는 고작 저 모양이구만. 감시 목록에서 제외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설원자는 위험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 제외하게. 저런 쓸모없는 인간에게 인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어. 조선인들은 결국 저렇게 망하는 거야. 일제는 김용환을 포기했습니다. 요시찰 인물 명단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위험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에서 한심한 도박꾼으로 김용환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1935년 봄, 김웅은 홍의를 맞았습니다. 명문가 종손의 딸이었으나 그녀의 처지는 비참했습니다. 파라코의 딸이라는 낙인은 평생의 짐이었습니다. 혼처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학봉 선생의 후손이라는 명예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김웅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내일 시집을 간다는 말과 함께 평생 품어온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 집에서 자신을 왜 데려가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학봉 김씨 가문의 핏줄이라서가 아니라 불쌍해서라고, 도박으로 집안을 말아먹은 그 딸이 가엾어서라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준 장롱 살 돈마저 아버지가 노름판에 가져가셨잖아요. 제가 헌 장롱 들고 가니까 시댁 어른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쁜 귀신이 붙어왔다며 그 장롱을 불태웠습니다. 김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친구들이 손가락질했고 어른들이 혀를 끌끌 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가 미워요. 방을 나선 딸의 뒷모습을 보며 김용환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흥아. 네가 디딜 이 땅이 자유로워지면 그때는 아비를 조금만 이해해다오. 김용환이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은 마침내 해방되었습니다. 거리마다 태극기가 펄럭였고 만주와 상해에서 독립군들이 돌아왔습니다. 안동 거리는 환희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김용환에게 해방은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만주에서 광복군으로 싸우다 돌아온 청년들이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무용담에 귀 기울였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앉아있는 김용환을 보는 눈빛은 달랐습니다. 남들은 목숨 걸고 싸울 때 저자는 노름이나 했다며 혀를 찼습니다. 뻔뻔하게 잔치에 얼굴을 내민다고 수군거렸습니다. 1946년 초봄, 김용환은 병석에 누웠습니다. 평생의 고독과 수치가 그를 병들게 했습니다. 50년의 삶이었지만 100년을 산 것처럼 그의 몸은 쇠약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옛 친구 하중환이 찾아왔습니다. 하중환은 김용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김용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내가 한 일은 그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나라를 찾았으니 이제 되었어. 1946년 봄, 김용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텅 빈 광, 산더미 같은 빈 문서, 그리고 파라코라는 불명예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를 집안을 말아먹은 종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조문객들조차 그래도 조상 덕에 장례는 치르는구나 라며 비웃었습니다. 김용환은 끝까지 파라코로 죽어갔습니다. 김용환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인 1948년 7월, 하중환은 김용환의 종상 제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문에 숨겨진 진실을 조심스럽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중환은 김용환의 옛 친구였습니다. 1908년 함께 이강년 의병에 참가했고 1922년 의용단에서 함께 활동했던 동지였습니다. 그는 김용환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제문은 계속되었습니다. 1922년 세 번째 체포 이후 일제의 감시가 집요해지자 김용환은 한 가지 결심을 했다고.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일제의 눈을 속이겠다는 결심을. 그래서 시작된 것이 파라코의 삶이었다고 하중환은 적었습니다. 노름판에서 잃었다던 수만마지기의 땅은 사실 만주 신흥무관학교와 상해 임시정부로 흘러갔다고. 김용환이 비틀거리며 다니던 밤마다 그는 외딴 남자에서 하중환을 만나 독립자금을 전달했다고. 제문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노름판의 노름꾼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변장한 독립군 연락책이었다고. 김용환이 잃었다던 돈은 그들의 손을 거쳐 압록강을 건넜다고. 그가 탕진한 재산은 도박꾼의 주머니가 아니라 독립군의 총탄이 되고 식량이 되었다고. 하중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형씨는 파라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으나 끝내 침묵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형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고. 부인이 알면 표정에 드러날 것이고 딸이 알면 친구들에게 자랑할지도 모른다고. 비밀이 새어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거라고. 형씨는 홀로 수치를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제문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중환 역시 김용환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 제문은 47년 동안 서랍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7년이 흐른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 정부는 독립운동 자금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영남 지방에서 만주로 흘러간 거액의 자금 출처가 모두 한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안동의 파라코 김용환. 그의 이름은 일제 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수첩과 자금 장부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금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만마지기의 땅은 도박으로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독립군의 총탄이 되고 식량이 되고 군복이 되어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중환의 제문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안동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파라코가 사실은 가장 위대한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에 대한민국 정부는 김용환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습니다. 훈장을 받으러 나온 백발의 노파, 그의 딸 김후웅 여사는 훈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평생을 아버지를 원망만 했습니다. 김후웅 여사의 손은 떨렸습니다. 건국훈장을 꼭 쥔 그 손에는
평생의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노름으로 날렸다던 장롱 살 돈. 그 돈으로 만주의 어느 독립군이 총을 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버지를 미워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제가 나쁜 딸입니다. 아버지는 집안을 망친 게 아니라 나라를 살리신 거였는데. 미안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김용환 선생은 현시가 3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독립운동에 헌납했습니다. 의성김 씨 학봉파에서만 독립유공자가 11명, 문중 전체로는 26명이 나왔습니다. 안동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 383명을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입니다. 그 중심에 김용환이 있었습니다. 김용환 선생은 스스로를 역사에서 지음으로써 역사를 지켜냈습니다. 그는 영웅이라는 칭송보다 파라코라는 수치를 택했고 가족의 사랑보다 조국의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유품도 거의 없습니다. 독립자금을 계산하던 주판, 방송을 듣던 진공관 라디오, 그리고 글을 읽다 태우던 화로.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읽던 종이를 화롯불에 태웠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과 관련된 글이 새어나갈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조선 3대 파라쿠라 불렸던 김용환. 하지만 그 파라쿠라는 가면 뒤에는 조국을 향한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25년간 침묵으로 싸웠고 60년을 기다려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진정한 애국이란 무엇일까요? 그는 칭송받는 영웅이 아니라 욕먹는 독립운동가가 되기로 했습니다. 만주로 흘러간 그의 재산은 독립군의 총탄이 되었고 상해로 보낸 돈은 임시정부의 식량이 되었습니다. 그가 감내한 수치는 조국의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은 딸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김용환 선생의 묘는 안동 금계마을 뒷산에 있습니다. 소박한 봉분입니다. 화려한 비석도 없고 긴 행적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학봉 13대손 김용환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묘 앞에 서면 바람이 속삭입니다. 여기 조국을 사랑한 한 사내가 잠들어 있노라고. 파라코 김용환. 그는 역사에서 가장 고독한 전사였고 가장 위대한 침묵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해방된 조국,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당신의 이름을 버릴 수 있습니까?